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10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황이 점차 확실시된다며 미국 좌파 언론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소식 전해드렸죠. 머스크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교감하고 있으며 서방 세계와 달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투표를 통해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고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데요. 이렇게 서방의 눈으로 보면 친러시아 행보를 하는 머스크. 오늘 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머스크의 기업 스페이스X가 만들어낸 스타링크 서비스. 그러니까 머스크가 창조해낸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무료로 사용해온 미국 국방국에게 엄청난 요금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머스크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스타링크 서비스의 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 없으니 미국 정부가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청구서를 들이밀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내용 보면 스페이스X의 고위 관계자는 미 국방부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에 제공해온 스타링크 서비스 요금을 국방부가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서한에는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만 1억 달러에 이르며 우리 스페이스X는 이 같은 비용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기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미국의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라는 부패한 국가 돕겠다고 미국이 수백억 달러 지원하는데 그까짓 것 수억 달러 통신비를 왜 일개 기업에게 전담시킵니까? 줄 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가 청구한 비용은 향후 1년간 4억 달러입니다. 해당 비용은 실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최전방 지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중단돼 통신이 두절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해당 문건이 확인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은 최근 교전으로 매달 500여 개의 단말기가 파괴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7월 스페이스X 서한에는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머스크의 스타링크 단말기 8,000개를 더 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측은 단말기 추가 기부는 물론 이미 제공된 단말기 비용도 무한정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권리로 미국 기업에게 단말기를 보내라 말라 요구합니까? 이 잘란스키 대통령으로 뒀다고 이 세상 모두가 자기네 말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한편 스타링크 서비스는 스페이스X의 적에도 위성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단순 통신망에 그치지 않고 정찰 드론과도 연결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군사 작전상 기여도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스타링크 단말기는 우크라이나에 2만여 대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좌파 매체는 스페이스X가 정부에 대한 부담 비용 요청이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방의 스타링크 서비스 중단 문제에 대한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은 머스크 달래고 우크라이나에 미국 정부가 단말기 지원 계속하라는 건데 이게 다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스크도 이제 전쟁 끝내자라고 나름 무언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든 아니든 제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좀 그만 멈추면 안 될까요? 자, 다음 소식은 범죄 도시 시카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생명 소중한 30대 여성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숙생으로 집값을 안 내 쫓겨나게 생기게 되자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뒀다가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 범죄가 은밀하고 치밀히 계획된 것도 아니고 하숙집도 일반 집에 혼자 새들은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시카고는 물론 전 국민들이 뜨악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시카고 북부 파노스 지구의 하숙 전용 주택에 새들어 살던 36세 여성 샌드라 콜라로를 집주인 69세 프랜시스 워커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1급 살인 및 살인,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든 디니안 수사국장은 콜라로는 지난 8일 워커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고 이틀 만인 지난 10일 범행을 저질렀다며 퇴거 압박이 범행 동기가 된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경찰 설명만 들으면 마치 힘없는 세입자가 갈 곳 없는 미래가 두려워 악덕한 집주인을 얼떨결에 살해해버리고만 가슴 아픈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내용은 흑인 여성 콜라로는 워커가 소유한 주택에서 방 하나를 빌려 살았습니다. 이 주택은 하숙 전용으로 개조해 반지하 1, 2층이 각각 분리돼 있으며 총 5명의 하숙생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중 워커와 콜라루는 1층에 각자 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콜라루가 이 하숙집에 입주한 것은 지난 7월부터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2시 30분쯤 이 집안에서 비명 소리가 나 한 하숙생이 워커에게 안부 전화를 했으나 워커는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에서 아무 일 없다는 내용의 답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 답은 콜라루가 워커의 전화기를 이용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보통 하숙생들이 집주인 안 보인다고 저렇게 걱정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많이 보셨나요? 집주인 워커 씨가 나름 사랑받는 집주인인 것 같지 않나요? 경찰이 조사를 위해 도착했을 때 용의자 콜라루 역시 집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콜라루에게도 질문을 하자 콜라루가 대뜸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집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콜라루는 자동차를 견인해야 한다며 견인 차량을 불렀고 하숙생들이 직접 견인차 기사에게 콜라루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견인차 기사는 콜라루가 집에서부터 묵직한 대형 비닐봉투를 가져와 호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한 학생에게 알렸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 쓰레기통에 피범벅이 된 수건과 이불포 등을 수거했다는데요. 경찰은 냉동고에서 처참히 훼손된 시신을 찾아냈고 시체는 팔, 다리, 머리 다 잘려 있었고 몸통 부분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가 더 충격적인데요. 워커 하숙집 거주자들은 이전부터 콜라루를 두려워했고 사건 발생 이전에도 콜라루와 다른 학생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콜라루는 조카들을 혁대로 채찍질한 혐의로 감방 간 전력이 있고 단순 폭행 등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렸답니다. 시카고 경찰의 생명 소중한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 같은 엽기 사건을 불렀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살인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경찰이 이 집에서 싸움이나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워커는 마음씨 좋은 백인 할머니로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20년 이상 성당 반주자로 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쉼터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방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변인들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이웃들은 전했는데요. 참 위험한 세상,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마주치거나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세상이 이상해지는 걸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의회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던 이유로 하원 특별위원회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소환을 전원 찬성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위원들의 소환 표결 영상 오늘 아침에 올렸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대통령은 그들 소환에 응할지 말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위원회에 여러 장의 서한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지난 1월 6일 며칠 전 국회의사당과 DC 전역의 안전 및 만약의 사태 대비를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라고 권장했으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연설을 들으러 오는 일반 군중은 물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주 방위군 배치 요청을 국방부가 거부해 놀랐다. DC시장 뮤리얼 바우저와 의사당 경찰은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낸시 펠로시에게 보고했다. 크레이지 낸시 펠로시가 1월 6일 이전에 병력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친 낸시는 미국 국민을 실망시켰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계속되는 하원 청문회가 적법 절차도 없고 반대 신문도 없고 실제 공화당원도 없는 한마디로 개그지 같은 최고 수준의 마녀 사냥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죠. 반대 신문은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편먹고 보여주기식 이런 청문회 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중간선거는 다가오고 아주 많이 불안해서인 거죠. 1월 6일 당시 낸시 펠로시의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시위자들과 합류한 걸 목격하면 자기가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낸시 비서실장에게 난 트럼프가 오길 바란다. 그를 때려 눕힐 것이다. 난 그가 의사당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 I'm gonna punch him out. 참나. 그러면서 그를 때려 눕히고 나는 감옥에 갈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할머니 진짜 대통령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 할매를 진짜 혐오하는데요.
피장파장인가요? 자, 어쨌든 그녀의 이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의사당에 행진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합류하지 않았고 의사당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총체적 난국인 특조위가 국가를 한층 더 분열시키고 있고 중간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대통령이 정말 청문회장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속 시원하게 모든 걸 정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이슈 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빠이.